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허언과 착각으로 가득합니다. 영변 핵 폐기가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건 김정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북 제재 완화 같은 것에 대해서도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철부지 통일군 같은 무지한 정북적 편견을 드러낸 인터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의 전반적 내용을 보면 아직도 현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날 일본 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세계 6대 통신사의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릇된 현실 인식과 함께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인터뷰는 미리 질문이 주어진 서면 인터뷰였다는 점에서 이건 문재인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의 생각이 그대로 담겼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는 영변 핵 전면 폐기라고 말을 했는데요. 참으로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된 바 있다 그러면서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면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 그러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적 검증하에 영변 핵시설이 전면 폐기된다 그러면 미북 간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또 문 대통령은 또 지난번에는 타협이 이르지 못했지만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논의된 사안을 토대로 차기 협상을 이뤄가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어이가 없어서 더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일단 말을 더 이어보죠. 더불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인지를 간주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돼야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갔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협상의 쟁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그야말로 미국의 구상이라든지 핵 전문가들의 판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김정은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그래도 무방합니다.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 그러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정의한 것부터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미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것 같이 영변 핵은 북핵의 전부가 아니고 극히 일부이고요. 영변 핵보다도 더 중요한 핵시설들이 영변 말고도 최소 4군데 이상 더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변 한 군데 해결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북핵에서 영변 핵이 차지하는 비율은 보통 전문가들은 4% 5%밖에 안 치는 분도 있고요. 잘 쳐주시는 분들도 5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을 폐기한다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한 단계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난 2월에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바로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민간 분야 대북제 해제를 그렇게 막견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충 얼버무려 보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물론 영변 핵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북한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했습니다마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의 주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말하는 것은 김정은의 주장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국은 이미 영변 외에 우라늄 시설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영변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핵시설도 함께 폐기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된 거거든요. 만약에 문 대통령의 말대로 한다 그러면 단지 김정은의 영변 핵시설이라는 말에 전부라는 단어 하나만 더 붙은 건데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요구 조건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정확할 겁니다. 저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요.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핵시설 한두 곳만 폐기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라 분명히 말한 바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동맹의 편이 아니라 김정은 입장에서 북핵 협상 조건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북한 비핵화 논의의 실질적 진전은 단지 문재인과 김정은만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군사 합의서 효과를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 초보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현재 남북 간에는 남북 군사 합의서에 따라서 군사 분계선 인근에 적대 행위 전면 중지, 공동 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 그러니까 GP 철수하는 거, 그 다음에 유해 발굴,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거나 비핵화 대화의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그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비판하려고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아마 한두 시간 이야기해도 말이 부족할 겁니다. 사실 남북 군사 합의서가 남북 양쪽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남쪽의 일방적 무장 해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직 평화라는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남쪽의 일방적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국방 해체의 결과가 이번 동해상에서의 북한 목선 노크 귀순으로 그 실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거두절미하고 주적도 폐기하고 평화를 노래 부르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경계심마저 다 흐트러졌고 북한에 대해 불리한 내용이 생기기라도 하면 우선 무조건 덮고보는 암덩어리가 다 퍼진 국방 현실을 가져온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군사 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앞으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상호 군사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훈련을 참관하는 것 같은 군사 태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구상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철부지 통일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저 북한을 선한 대화 파트너로 보면서 우리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병적인 환상에서 기인한 겁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측의 군사작전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해 가지고 모든 것을 공개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한반도의 평화가 있다고 또 선전선동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철부지 통일군들이 활개치던 6.25 전야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심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뿐 아닙니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군축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등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 GP철수에서도 봤었습니다마는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군축, 그저 보여주기 쇼로서의 군축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북한이 한국보다 GP의 숫자가 최소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그저 1대1 원칙만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보여주기 쇼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병들게 만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신문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DMZ 내에서의 GP가 우리는 한 80개 정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60여 개 된다고 그럽니다만 우리 와이타임스의 조사로는 그렇습니다. 북한은 무려 280개 됩니다. 80대 280입니다. 이번 GP 철거는 남북이 동일 숫자로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철거를 해나간다고는 우리가 0이 될 때, 제로가 될 때 북한은 아직도 200건에 남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장사정포 폐기한다 그러면 또는 후방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1대1 방식이 될 겁니다. 장사정포의 숫자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장사정포 하나에 미사일 한 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겉으로는 평화정착을 위한 쇼를 보여주겠지만 우리의 방어력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되고 병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국방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군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군대를 해체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김정은의 유연성, 결단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핵 대신 경제발전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평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 있는가를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문 대통령은 핵 대신에 경제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나와 3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북한은 26일에도요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서 수뇌분들이, 정상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쓴다고 해도 조미, 그러니까 미북 관계 개선도, 조선반도, 한반도의 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대조선, 그러니까 대북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 작성자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비핵화할 의사가 전혀 없고요. 심지어 비핵화 협상의 컨트롤 타워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직접 비난하면서 사실상 협상 라인에서 제시켜줄 것을 요구한 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 5월 27일에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턴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었다 그러면서
이건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 뭐 이런 말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악우축이라고 지명하고 선제 타격, 제도 교체, 각종 도발적인 정책들을 고안해낸 대조선 전쟁 광신자이고 안보 보좌관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 파괴 보좌관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구조적으로 불량한 자의 입에서 항상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인간 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도 역시 협상 라인에서의 배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도 그렇고 존 볼턴도 그렇고 협상 전선에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북한은 비핵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우리한테 비핵화하라고 말하는 사람 나오지 말라 이야기 아닙니까?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안보 라인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배제해달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까? 대통령 진짜 모릅니까?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로버트 애슐리 미 국방정보국 DIA 국장도요 24일 날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도 IC 그러니까 정보공동체 내에서 김정은이 비핵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7%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포기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13.4%에 그쳤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저렇게 철석같이 믿는 것일까요? 김정은이 말한 것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신앙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과거사 국내 정치 이용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요? 아베 총리한테 그랬습니다. 한일 회담은 일본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차고요. 말도 안 나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심하게 표현하자면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어서 과거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한 역사 때문이라 그러면서 한일 협정이 체결됐으나 국제규범과 인권의식이 높아져서 그 상처들이 나오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제 입이 아픕니다. 분명한 것은 한일 간의 과거사를 국내 정치 이용한 것은 아베 총리도 물론 그걸 하긴 했습니다만 아베 총리보다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강도가 높았고요. 이를 이용해서 국민 선동에 나섰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회담 전에 시 주석 방북을 제시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전에 북한을 먼저 방문한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비핵화 현안과 관련해서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 실장이 이번 달 1일과 2일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의 방북을 예상했다라고 전한 것과는 맥락을 달리합니다. 그 당시는 시진핑 주석이 평양과 서울을 동시 방문한다는 설도 널리 퍼져 있었고요. 시 주석의 평양행이 이미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예측들을 언론들이 쏟아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문은 단독 보도를 통해서 시 주석이 남북 동시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에도 오지 않는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신문이 중국을 독점 취재해서 보도한 겁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시 주석 방북 제기는 뭔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냥 해본 뻥치는 소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냥 객기 부려본 수준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 인터뷰를 보면서 결론을 내린다면 그야말로 현실 인식도 부족하고 판단력 자체도 평가할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인터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원래 글자 하나하나에 국가의 혼을 담아야 하고요, 국격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G20 정상회의를 앞둔 문 대통령이 이번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허언에 오도에 객기가 합쳐진 그야말로 허장성세의 종합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다는데 절망감을 느낍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평을 또 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허언과 착각으로 가득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 결론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